안녕하십니까, 이충재입니다. 봄 기운을 물씬 느끼던 지난 한 주를 보내고요. 사이 넘어 이제 3월 넷째 주 맞이하면서 오늘 방송 진행하게 됐습니다. 우리 사회의 개혁 과제를 짚어보며 예수정신에 입각해 그 처방도 함께 찾아보는 저희 사이 넘어. 오늘도 대담의 정지강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. 목사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어때 봄이 사큼 다가왔어요? 저는 지난주 철원 다녀오는데 진달래가 아주 만개한 걸 보고 봄은 봄이구나 이렇게 느꼈는데. 뭐 진달래뿐만 아니라 저도 좀 지방에 잠깐 다녀오는데 그 목련이 아주 그렇게 탐스럽게 핀 걸 보고 뭐 봄은 오긴 왔구나. 그런 하여튼 좋은 날씨입니다. 네. 자, 최근 며칠 동안 그 LH 사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.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데요. 공공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이 개발 예정지를 미리 사두고 개발 이익을 노렸다는 이 사실, 국민들이 대단히 분노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 문제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어서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데, 목사님, 망국적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겠죠. 부동산 투기. 목사님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나는 뭐 그 이번 이 LH 사건은 언제든지 그 일어날 그 예고된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번에 LH 그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그 개발 예정지 그 토지를 사서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하는 것, 뭐 그것이 이번 논란이 되고 있는데, 그렇지만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. 그때마다 아주 요란하게 뭐 발본색원하겠다 뭐 그렇게 하고, 또 뭐 검찰 뭐 경찰 다 나섰지만 실제 몸통은 뭐 근처에도 못 가고 대개 뭐 깃털 조금 건드리고 슬그머니 다 덮어버렸죠. 아마 저는 이번에도 좀 그 보궐선거 끝나고 그러고 나면 바로 이제 대선 국면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, 뭐 그렇게 되면 또 언제 그랬냐 싶게 세인들이 관심에서 멀어지고 또 이 사건도 결국 흐지부지 되지 않겠나, 그런 좀 그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무척 우울한 전망을 하고 계신데, 자, 그러면 부산 LCT 특혜 분양 있잖아요. 이 건은 아무래도 연루된 유력 인사들의 명단이 다 공개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않겠나 싶은데. 뭐 전 그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. 실제로 이번에 그 문제가 된 그 LCT 특혜 분양 사건의 그 사업주, 뭐 회장이라고 얘기를 하던데, 그 이영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상은 그 30년 전에 부산판 수서 사건이다. 뭐 이렇게 불리면서 아주 세상을 떠들썩했던 그 당시 그 부산 다대 만덕 그 택지 전환 사건의 주인공이었습니다. 그때도 뭐 국회까지 뭐 굉장히 떠들었죠. 떠들썩하게 뭐 대책 마련해야 된다. 뭐 대정부 질문도 이어지고 그랬는데, 뭐 그 결과 또 검찰이 아주 뭐 서슬퍼렇게 그렇게 나섰지만 결국 그 대체로 솜방망이 그런 처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는, 이번 LCT 그 특히 분양 사건에 그 연루됐던, 그리고 연루됐을 뿐만 아니라 그 이영복 씨하고도 굉장히 그 특수관계에 있는 그 변호사, 그 이아무개라고 하는 그 변호사가 있는데, 이분이 바로 부산 고등법원 법원장 출신입니다. 지난주 우리가 그 사법부의 여러 가지 이런 그 흑역사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2차에 걸쳐서 다뤄봤는데, 실상은 이런 그 판사나 검사들이 전 현직으로 이렇게 얽혀서 이 같은 비리를 저지르면 그 폐해는 이번에 그 문제가 됐던 이 LCT 사건보다 훨씬 크고 이제 심각하다는 겁니다. 네. 이제 오늘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 보면서 지금 목사님 우려하신 그 부분 저도 굉장히 동감합니다. 아무튼 지금 LH 문제로 한번 좁혀보면서, 근데 저는 이제 우선 오늘 좀 첫 토론을 하고 싶은 게, 처음에는 경찰의 특별수사본부에 맡겨서 처리한다고 하더니 갑자기
특검으로 방향이 바뀌었어요. 예. 그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. 일단 경찰에 한번 맡겼으면 그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이것이 좀 미흡하다든지 네. 아니면 국민적 어떤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다. 그런 여론이 팽배하면 그때 가서 무슨 특검을 뭐 한다든지 아니면 국정조사를 뭐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특검을 치고 나왔어요. 예. 그 이 총장 그 한번 생각을 해봐요. 네. 그동안 여러 차례 특검이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뤘는데 네, 네. 뭐 속 시원하게 뭐 밝혀진 게 뭐 있습니까? 기억에? 저도 뭐 딱히 말하라면 그래도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검이었죠. 그래도 성과를 좀 내지 않았습니까? 글쎄요. 그동안에 이 특검의 이 역사를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면 네. 이 특검이 그 생각만큼 이게 그 결국 그 이렇게 무용하다 뭐 이런 생각을 아마 들 텐데 사실 이 특검의 시작은 김대중 정부 때였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13번 이 특검이 가동이 됐는데 제일 첫 번째 특검은 그 조폐공사 그 파업 유도 사건과 네, 관련해서 이 특검이 이렇게 그 출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 13번째 특검이 바로 경남지사로 있는 김경수 네. 의 그 드루킹 그 사건입니다. 네. 그런데 그동안의 이 대부분 그 이 특검은요. 그 의혹 실체 규명에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. 오히려 이 의혹을 덮어주고 그리고 면죄부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. 네. 제가 예를 들면요. 예. 그 최악의 특검으로 꼽히는 그 소위 2007년도에 있었던 삼성 비자금 사건, 그렇죠. 그 조준웅 네. 특검이 네. 나서서 했던 이것이 아주 대표적인 그 일례고요. 그 또 하나가 바로 2008년 정호영 특검이 그 소위 그 BBK 그리고 다스 실소주 의혹 사건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? 네, 네. 그 삼성 비자금 사건은 당시 삼성 이 법무팀장으로 그 있었던 그 김용철 변호사가 네. 결국 양심 그 가책을 느끼고 그리고 폭로해서 그때 상당한 자료를 다 이렇게 폭로를 했기 때문에 이미 뭐 어떻게 보면 거의 실체가 다 드러난 네. 그런 그 사건이었습니다. 그래서 결국 이 특검이 나서 가지고 뭐 이런 불법 비리 이거 다 이제 밝혀냈는데 결론은 당시 이건희 그 회장을 비롯한 여기에 연루된 10여 명 가까운 그 임직원들을 전부 다 불구속으로 이렇게 끝내버렸어요. 불구속 기소로. 네. 그리고 이게 문제는 이때 불법으로 드러났던 4조 5천억 가까운 어마어마한 이 비자금을 오히려 합법화해주는 아주 이상한 그 결론을 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하도 이 결과가 엉뚱하게 이렇게 결론이 나니까 당시 천주교 정의 구현 전국 사재단이라고 하는 그 단체의 그 총무로 있었던 김인국 신부가 이 사건은 사법부 오욕의 역사다. 네. 뿐만 아니라 이 불명예는 분명히 역사에 기록될 거다. 네. 이렇게 아주 분통을 이렇게 터뜨리기도 했습니다. 지금 말씀하셨지만 삼성 특검은 내부자가 이미 뭐 거의 막강한 단서 아니겠어요? 그렇죠. 명부까지 다 그렇습니다. 공개한 그런 단서를 갖고 고발한 사건인데도 결론은 비자금은 없었다라는 이상한 결론을 내립니다. 제가 그래서 그 관련해서 한 언론사 당시에 또 그 이후에 그 평가했던 특집 기사들을 좀 뒤져보니까 그 뭐 표현 그대로입니다. 그런데 그 이후 조 특검의 사무실이 삼성 관련 빌딩에 입주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삼성을 수사하라고 보냈더니 삼성에 투항했다라는 말을 낳았다. 조 특검의 투항에 삼성 법무팀이 일조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것은 우연을 가정한 필연의 결과였다.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은 당시 특검 결과를 우연을 가정한 필연이라고 할 정도로 법조와 기업과 또 검찰이 이렇게 긴이 연결되어 있는 듯한 인상은 여전히 지울 수가 없었다는 거죠.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
오히려 특검이 삼성에게 면죄부를 내준 격이 됐다. 그렇게 되는데 목사님 그 다수 신소유주 사건, BBK 사건이 이를테면 밝혀졌죠. 예, 관련해서 그때도 특검은 아무 단서가 없다고 결론을 지었지만 훗날 법원에서 다시 뒤집혀진 이 결과 결국 전직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게 된 이런 일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검을 우려하는 거는 뭐 이런 결과가 빤히 보이는 그동안의 그 특검의 그 역사에서도 살펴봤지만 우선 현실적으로 특검을 한다 그러면 이 특검 조직을 짜는 데만 대체로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. 두 번째는 이 특검이 시작되면 이 언론의 이 초점이 아주 집중돼요. 네. 그러니까 거의 그 실시간 이 특검 상황이 중계됩니다, 언론에. 네, 네.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그 검찰은 자기들이 그 수사하는 사건을 이제 중간에 이렇게 언론에 공표하는 거 이게 불법인 것을 많이 알아요. 예. 그러면서도 그 사건을 이제 자기들이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이제 교묘하게 언론 플레이를 해와서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? 네, 네. 그랬는데 이 특검은 뭐 이게 대놓고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으니 이게 뭐 또 여기에 맞춰가지고 언론은 얼마나 또 그 신나게 막 떠들겠어요. 네. 물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는 이게 이렇게 좀 그 시시각각 이 특검의 여러 상황들을 보도하는 게 바람직하다.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작금의 언론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건대 네. 언론들이 어떤 이 사건의 실체 규명 여기 집중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그런 언론의 어떤 방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 정부를 그 이렇게 맹공격하는 그런 소재로 그 이용할 그런 그 경우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 특검에 대해서 좀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죠. 예. 지금 여야가 특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찌 보면 앞부분에 좀 특검 얘기를 좀 길게 하는 이유도 그 특검 무용론이라 할 정도로 지금까지 특검 역시 흑역사가 있었다라는 그 점인 것 같아요.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한 내용에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건 사실은 특검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이슈를 해결하려면 이미 국가기관이 있어요. 그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를 괜히 정치권이 시간을 끌고 여러 가지 방식을 만든다고 하면서 오히려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 아닌가. 그렇죠.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제가 그래서 그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의 취재 인터뷰를 좀 짤막하지만 따왔는데 지금 여야가 특검하자고 하는 건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. 이미 있는 기구죠. 그러면 검찰 수사권을 왜 제한했는지 원론적인 부분에 의문이 생긴다. 뭐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여야가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늘 국민들을 위하고 국민 권익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부동산 비리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. 예, 예.